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방송은 보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험에 관한 알찬 정보들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나에게 꼭 필요한 필수 보험.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나에게 꼭 필요한 필수 보험입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 정말 보험 상품들도 워낙 많고 보험사들도 많아서 도대체 어떤 게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보험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많긴 많죠. 너무 많아요. 예, 우리나라의 보험사가 보통 40개가 넘는데 그 회사, 이제 한 회사당 보험 상품을 한 10가지만 쳐도 네. 보험 상품이 400가지가 넘잖아요. 아우. 근데 실제로 이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보험 상품이 좋은지를 선택한다. 장애가 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진짜 생각만, 안보험만 해도 뭐 수백 가지니까. 예, 맞아요. 네,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근데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있으면은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혹시 NC님 자동차 구입할 때 네. 만약 지금 새 차를 산다. 그럼 어떤 차를 사실 것 같아요? 아, 새 차를 산다면 일단 출퇴근용이니까 많이 크지 않으면서 뭐 디자인도 괜찮고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풀옵션이 딱 갖춰진 뭐 그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면은 대충 떠오르잖아요. 네. 뭐 소형차나 준중형차 중에서 그러면 어떤 차급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선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옵션 내가 뭘로 할 건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일시불로 살 건지 뭐 할부로 살 건지 이런 것들 다 정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좀 선택 장애가 없겠죠. 내가 필요한 걸 고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보험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뼈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을 텐데 지금 필요한 게 뭐 사망인지 뭐 질병인지 뭐 화재인지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나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우선 보험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보험을 가입을 하기에는 어떤 것들은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그 참고사항들, 꿀팁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인 보험 상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생명보험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대표적으로는 종신보험과 CI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가운데에는 종합보험과 이제 의료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의 100%를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그 사망 시기나 그 사유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CI보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종신보험의 형태를 띠고는 있는데요. 어떤 중대한 질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50%나 또는 80%를 미리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선지급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CI보험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CI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중대한 어떤 질병 가운데서 최초 1회만 지급을 한다거나 또는 뇌질환이나 어떤 심장질환 그런 보장 범위에 있어서 매우 좁다라는 데 있어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이 CI보험이 좀 비싸기 때문에 네. 단지 어떤 사망보험금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CI보험보다는 이 종신보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보험에는 또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손해보험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손해보험? 예. 안보험? 아니에요? 예, 손해보험사 중에서 실비? 가장 실비예요, 실비. 실손의비가 가장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병원 가서 병원비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뭐 성형수술 같은 거 이런 거 말고는. 네. 그래서 실비보험이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고 가장 저렴하면서
웬만한 모든 질병 상해를 다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비가 가장 중요한 보험인데요. 네. 그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동안의 변천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착한 실손 의료비라고 해서 단독 실비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한 가족을 통틀어 하더라도 한 6, 7만 원 정도밖에 그 보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보험료를 가지고 모든 질병, 모든 상해를 거의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 가장 기본적인 게 실비보험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 10만 원, 20만 원 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빨리 착한 실비로 갈아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실비보험부터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원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대표하는 상품을 통합보험 혹은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입을 해주셔서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 보장인데 손해보험사에는 이 통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사망보장도 가입할 수 있고 뭐 운전자보험, 질병담보,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심지어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같은 것들도 같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라고 하고요. 생명보험사의 통합보험은 대표적인 게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에는 주계약, 이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망을 보장하는 이 일반 사망보험금을 꼭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입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모든 사망을 보장해 준다라는 조건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아팠을 때를 보장하는 그런 담보들은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실 거예요. 네.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네. 이 생명보험 가운데 있는 종신보험이나 또 손해보험 가운데 있는 이런 통합보험들 모두 다 거기에 특이하게 어떤 담보들을 넣어서 가입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것은 그 보장 범위를 꼭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네. 특히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 생명보험에 비해서는 약간의 그 보장 범위가 더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이 더 가입하셨을 때 유리한 부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비갱신 담보 위주로서 이 손해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추후에 이제 그 가입하셨던 가입자분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을 때 사실 소득은 떨어지는데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네. 갱신형 보험보다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필수 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을 이 흐름으로 기억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병원비가 들겠죠.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아까 방 전문가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팠을 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단순히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대질환, 심각한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서 단기간 혹은 장기간 이렇게 입원을 해서 일을 못하는 경제 소득 상실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담보들은 진단비나 수술비, 연령에 따라서 입원비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보장들을 그러면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얼만큼 가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 다음으로 그쵸. 하실 텐데요. 연령과 성별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자기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장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잘 가입을 하고 플러스 알파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씩 보완을 순차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 종신보험은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입 한 건 좀 해약해야 되지 않나요? 혹은 가입할 필요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이 종신보험도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슬아의 자제가 미성년자인 가장일 경우. 그분들은 가장 위험한 그 위험에 대한 보장은 사망이에요. 갑자기 경제력을 그렇죠. 잃었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종신보험도 필요하시니까 이게 다 나쁜 보험은 없고 나한테 종신보험은 무조건 안 맞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꼭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가는 시간을 갖고 나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보험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김새나 뭐 체형이 다 다르듯이 보험도 내 상황과 조건에 딱 맞게 그렇게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들을 팩트체크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항목들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과연 오해인지 진실인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일수록 좋다. 어떨까요? 저도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거는 좋으니까 해약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니다가 한 분, 중간 입장이 두 분이십니다. 자, 의견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지 좀 이해가 편하시더라고요. 네. 가입자의 나이가 20세라고 가정을 해보고 옛날에 가입한 보험을 이미 납입이 끝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보장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암 진단비는 4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항암 방사선 치료비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보험의 만기가 30세였던 거를 그때 아셨던 거예요. 너무 짧다. 그럼.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20살인데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MC님 같으면은 이 암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어떻게 높다고 보여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더 보여요? 이후 40, 50대, 그렇죠. 60대. 그렇습니다. 옛날 보험이 이런 보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암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험들도 이 연령대의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회사들도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주고 좋은 보장인데도 막 가입 금액을 높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보장은 좋다. 근데 또 다른 단점은 내가 못 보고 있는 뒷면은 또 없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 가진 보험들에 보면은 분명히 좋은 특약이 있어요. 근데 그 특약이 그 하나만 좋은 거예요. 나머지 특약들은 별로여서 그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별론데 네. 그 특약 하나만 좋다고 해서 요거는 꼭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거나 너무 쓸데없는 특약이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좋아하면서 이렇게 꼭 유지했던 특약들이라도 자세히 꼼꼼히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 있는 건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직접 하시기보다는 꼭 의뢰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래된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후유장애 특약은 가입 금액 한도 안에서 일회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 어떨까요?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들어주세요. 자, 결과 만장일치 X 나왔네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후유장애 담보는 여러 신체 부위를 그 장애율에 따라서요. 질병이나 또는 어떤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그런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 후유 장애 가운데 이 가입 금액으로 5천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도 이 디스크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수술 없이 뭐 하지 방사통이라든가 또는 뻗치는 그런 증상이 있는 약간의 그 디스크만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 금액의 10%인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동일한 이 질병 후유 장애로 가입 금액 5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 최소 2천만 원부터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진단 자금으로 또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리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일회성인 건 맞아요. 처음에 한 번만 주는 건 맞는데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 13군데로 나눠 있거든요. 네. 팔, 다리, 목, 어깨,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도 다 각 부위를 나누고 있는데 그 13가지를
각각 한도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1회가 아니고 아하. 따로따로 보장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회가 아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부위별로. 부위별로. 부위별로는 1회.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디스크 질환에 대해 지급받는 유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제가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던 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디스크라고 해서 2%를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그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이거 받았으니까 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허리에 대한 건 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하셨는데 악화가 돼서 더 장애 지급률을 더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차익만큼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조금 필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이 1회밖에 안 된다라는 질문에는 그래서 X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팩트 체크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CI보험은 암, 뇌졸중, 심혈관 질환 모두 다 보장을 해준다. 어떨까요? 의견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아니다, X 들어주셨네요. 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혹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미리 땡겨준다라는 개념의 보험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손보험이나 다른 질병보험에 비해서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진단비처럼 심장질환, 뇌질환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범위들, 이런 것들은 이 CI보험으로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지금 X를 동일하게 이제 들었는데요. CI보험은요, 일반 다른 건강보험과는 좀 다르게 종류만이 아니라 그 심도에 따라서 그 보장 여부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CI보험이 이제 뇌졸중이 보장이 된다고 해서 이 가입자분들이 CI보험에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정말 이 뇌졸중이 발생이 되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이유가 중대한 뇌졸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아하. 이유는요, 그 약관상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약관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이 약관 문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완치가 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 상품보다는 분명 이 비싼 CI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만약 사망보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종신보험으로, 그리고 이런 어떤 질병과 관련된 진단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어떤 진단비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 확인해봤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셨을 경우에는요, 오늘 팩트체크 이 시간 통해서 도움 받아보셨기를 바랍니다. 또 내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보험들에 관해서 이런 점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을 나의 현재 상황과 조건에 딱 알맞게 재정비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 해드려 볼까요? 50대 후반 용인에 살고 있는 남자분이신데요. 네. 사실 건강상 어떤 큰 문제가 없으시고 배우자님 역시도 건강상에 큰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이제 건강보험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한 달에 월 보험료가 40만 원 이상의 지금 현재 지출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득 대비 지금 많은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이 건강보험이 갱신형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들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봐보시죠.
먼저 운전자 보험을 보시게 되면 이제 2개의 운전자 보험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두 개나 있으세요? 예. 처음에 준비하신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운전자 보험의 그 담보가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D 손해보험사에 이 부족한 담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이 10,000원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운전자 보험은 그 만기가 20년 만기로 짧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추후 갱신 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보험료 증가라든가 이런 짧은 만기 때문에 저는 이분께 이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기를 권유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그걸 또 안심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서만은 안 되겠네요. 좀 세부 사항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니까 갱신형이라는 글자가 많이 눈에 띄어요. 이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상품도 역시 갱신형 상품인데요. L생명보험의 건강보험 47,700원짜리 그리고 M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이렇게 두 가지 역시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이 L생명보험에 있는 보장 1종에서 5종 수술비처럼 과거에는 이 수술비라는 게 모든 수술을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장이긴 해요. 근데 이게 생명보험사에만 가입이 됐던 시기였었는데 최근 들어 이게 손해보험사에서도 몇몇 회사에 이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비싸고 갱신형으로 생명보험사에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좀 대안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M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도 문제지만 이 보장 범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이거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충분히 이 가입자의 연령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보장을 넓혀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했네요. 네. 근데 보니까 배우자분께서는 비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럼 잘 가입하신 건가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비갱신형이고 배우자분은 이제 90세 만기로 돼 있으세요. 네. 90세 만기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분이 이제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90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보장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실손 의료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15년도 8월 달에 가입한 실비예요. 1년짜리 갱신형 실비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요즘에 특약으로 분리가 된 그 지금 최근에 착한 실비하고 다른 점이 도수 치료라든지 MRI, 비급여 주사 같은 것들이 다 기본 계약에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같이 올라가요. 분리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착한 실비 보험이 출시가 돼가지고 그 실비를 특약들을 따로 분리해서 보험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착한 실손 의료보험으로 갈아타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분들께서 기존에 어떻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박석원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대부분이 이제 그 갱신형 보험이었던 것을 정리를 해서 이 비갱신형 보험으로 이제 변경을 해드렸고요. 네. 특히 이 진단비와 그 수술비 부분이 이제 90세 만기로 대부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100세 만기로 가서 리모델링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대 진단자금 가운데서 대부분이 좀 보장 범위가 작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쪽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보니까 암 진단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암 진단비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예리합니다. 예. 매는. 네. 이유는요. 그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제도 가운데 있는 이 상정 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5년 동안 그 진료비의 95%를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암 진단비를 뭐 많이 뭐 5천만 원이나 1억 원 이상 이렇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신약에 대해서는 아직 보장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정도의 적당한 금액의 진단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 뇌혈관 질환과 그 심장 질환과 관련된 부분 역시 동일하게 95%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간입니다. 기간이 최대 30일밖에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진단비 부분이나 수술비가 그만큼 부족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다 자기 부담금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이제 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장 범위하고 이 기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 납입하고 있었던 보험료보다도 줄이면서도 전체적인 보장 내용은 더 강화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암 진단비가 왜 줄어졌나 했더니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이게 잘 돼 있긴 해요. 좋은 나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례자 어떤 점이 조금 부족했고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내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시면 이렇게 도움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자분 만나볼게요. 어떤 분인가요? 이번에는 부산에 거주하시는 50대 중반의 주부셨습니다. 네. 평소 알고 지내던 M손해보험사의 설계사분을 통해서 3년 전에 아드님과 남편 그리고 본인의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셨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좀 네. 그 설계사분께 자기 본인의 보험을 좀 문의를 하게 됐는데 내가 알아서 다 잘 해줬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하면서 화를 내셨다고 해요. 어머, 설계사분이? 아니, 당연히 내 보험에 조금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한 일인데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도 더 이상 기분이 언짢으셔서 문의를 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계약할 때만큼 친절했었나 보다. 안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분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보게 되면은 H화재 종합보험에 12만 1,090원을 내고 계셨고 110세 만기에 적립보험료는 4만 9천 원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었고요. 또 M손보의 수술비 보험이 100세 만기에 7만 원, 여기도 적립보험료가 4천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M손보의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100세 만기에 12만 원인데 여기도 적립보험료가 4만 4천 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손보의 질병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90세 만기로 5만 9,2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가지고 총 4건에 한 3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습니다. 네. 자, 자세히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예, H손보를 제외하고 전부 지금 M손보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여기 M손보의 암과 또 질병진단보험 같은 경우는 그 유방에 대해서 지금 정기간이 부담보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입 전에 네. 이분이 이제 병원에 50대가 넘어서 그 유방 초음파 검진을 해야 한다면서 병원에서 이제 그래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검사를 받으시고 보험 청구를 하셨는데요. 근데 실제 그 12만 원이 들었는데 보험금 받으신 지급 금액은 이제 6만 원 정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받으셨어요. 네. 검사 결과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검사 한 번이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유방에 대해서 이제 정기간 그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얘기 듣고 보니까 좀 너무하네요. 아니, 큰 병도 아니었고 유방암도 아니었고 뭐 12만 원을 다 준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고작 6만 원 돌렸는데 요거를 너는 검사했고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청구를 했으니까 정기간 보장 안 해준다. 이거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네. 뭐 어떤 기간을 이제 부담보를 하느냐는 차이가 있지만 M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입 시기도 그랬고 또 인수 조건이 그 당시 가입할 때는 전기간 부담보를 해주는 이런 회사였던 것 같고요. 다른 회사에 가입했거나 만약에 M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입한다 그러면 좀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더라도 그 5년 동안 만약에 치료 기록이 없거나 뭐 이제 검사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5년 있다 풀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네, 저도 한번 이런 적 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초음파 받아갖고 초음파 검사 비용 비싸니까 아이 이거라도 한번 받아야지 청구했다가 다른 보험 들었더니 너 이거 그때 그렇게 했었네? 너 이거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못 받는 걸로 됐었거든요. 참 억울해. 큰 병도 아닌데.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적립보험료가 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적립보험료를 돌려받는 시기가 110세 혹은 100세 이 만기 시기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는다는 점. 아하. 그래서 이 적립보험료만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는 점이었고요. 네. H손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립보험료가 49,192원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이 회사의 특징은 적립보험료가 좀 많이 들어가야 하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실손보험도 착한 실손으로 가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장, 암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만기가 길게 잡혀 있어요, 110세로.
그래서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 가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보험이어서 조금 애매하지만 요거는 좀 유지하는 게 좋은 아하.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M손보험, 이제 수술비 보험 같은 거를 보면은 적립보험료는 뭐 한 4,000원대로 크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온갖 그 수술비 보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 보장 범위가 그 제일 넓은 게 손해보험사에서는 그냥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모든 질병이든 모든 상해든 다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정작 보장 그 금액이 20만 원으로 좀 작게 가입돼 있으시고 또 특정한 수술을 해야지만 받는 크티가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따지고 본다면 보장 범위들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또 과하지 않나. 그리고 4,000원이라도 쓸데없이 또 적립금이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M손보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좋은 상품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거는 보장도 좋거든요. 다행이다. 만기가 90세예요. 아.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가입도 하셨고 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던 가입자분들이 80세 만기로 가입할지 90세 만기로 가입할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할지 이거를 정하는데 정말 대부분의 가입자분들이 다 80세면 됐지 100세는 그때까지 살아서 뭐해 이러셨던 분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보험들을 대부분 80세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전부 다 80세인데 이거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100세 만기의 보완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 M손보의 보험이 향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이 사례자분이 저 보험이 90세 만기인데 이거 조금 더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하. 보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보험 상품은 되게 좋고 그리고 보장도 되게 잘 가입돼 있고 보험료도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약하고 신규로 가입을 다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하. 보험회사에서 만기를 잘못 가입했다고 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타깝게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100세 만기로 했다면 이럴 걱정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50대 지금 중반이시니까 앞으로 10년으로 생각하시면 60대 중반밖에 안 되시는데 맞아요. 그러면 60대 중반에 또 가입을 새로 하려면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50대의 지금 가입자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리모델링을 지금 현 시점에서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재 60대 분들이 저희한테 리모델링 문의를 주시는 그런 분들처럼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대 연령의 가입자분들은 내 보험이 60대가 넘어가기 전에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거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는지 전문가의 꼭 상담을 받으셔서 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리모델링 어떻게 됐는지 결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H손보의 실손 의료비 특약이 들어간 그 종합보험 형태의 상품인데요. 그 상품에 불필요한 적립보험료와 그리고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들을 삭제한 후에 실손보험은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단 이분의 경우에는 과거 실손보험이시기 때문에 향후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폭이 굉장히 많이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으시니 갱신 전까지는 잘 유지하고 계시다가 갱신되기 전에 우편물을 받으실 거예요. 보험료 얼마 오를 겁니다라는 안내장을 받으시고 내가 이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못하겠다. 힘든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한테 문의 주셔서 그때 전환 실손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요. 이 H하지의 종합보험과 그리고 D하지의 종합보험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이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90세 만기였던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100세 만기로 이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그 2대 진단자금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지금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되어 있고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진단 범위가 넓은 부분이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100세까지 만기 보장 받으시면서
중요한 이 내용들 특히 진단 자금을 1,500만 원씩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M 손보 같은 경우에는 두 보험 다 이제 전기간 그 유방에 대해서 부담보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 할 적에는 전기간이 아니고 5년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 옛날에는 전기간이었는데 5년 지나면 또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검사를 받으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그냥 5년만 지나면 그 사이에 뭐 치료를 받든 검사를 받든 5년만 지나면 무조건 나중 5년 지나면 다 이제 보장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5년 부담보로 바꿔드렸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대장 용종을 제거한 이력이 하나 더 생기셨더라고요.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이것도 5년 부담보가 또 아이고.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5년만 지나면 그 이후에는 다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된 조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갱신을 도와드렸습니다. M손보의 상품들을 유지를 일부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리모델링 했을 때의 결과가 대장, 직장 그리고 유방에 대해서 5년 부담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에 대한 부담보 기간은 줄였고 없던 대장, 직장에 대한 부담보가 생겼음에도 왜 H손보의 상품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변경하는 것을 이분께서 선택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도와드렸냐면 네. H손보의 110세까지의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끔 가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대장이나 직장 쪽으로 용종 제거나 아니면 암으로 인한 치료를 하셨을 경우에 그 병원비에 대한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그리고 가족력이 암이 없다라는 그 전제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2년마다 대장 그 내시경을 계속 하신다면은 암에 대한 내용을 빨리 예방을 미리 하실 수 있어서 용종을 제거를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머지 보장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아예 없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5년이 지나고 나서 보장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리모델링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D생명사의 치매보험을 도와드렸는데 줄여드린 보험료로 치매보험을 좀 완벽하게 추가로 보장하고 싶다고 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기존의 치매보험은 굉장히 좀 보장 범위가 좁고 중증 치매만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치매보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시금도 주고 그러니까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에서 단계적으로 경증 치매부터 보장을 해주면서 중증 치매가 되면 매월 간병비가 나오는 이런 보험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경증 치매일 경우에는 400만 원부터 중증 치매 시 1,5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면서 매월 죽을 때까지 50만 원씩 계속 간병 생활 자금을 지급해주는 보장 범위도 넓은 이런 치매 보험을 좀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M손보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25년 납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걸 저희가 전부 20년 납으로 납입 기간도 줄여드렸다라는 점이에요. 37만 291원 내고 계셨던 보험료에서 27만 5,095원으로 무려 10만 원가량을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이야, 보장 기간은 100세로 늘어나고 납입 기간은 줄어들었는데 보험료도 10만 원가량 절약하고. 야, 이래서 리모델링이 인기가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사례자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뭐 없던 그 부담보 조건이 좀 생긴 게 흠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기존 거보다는 많이 금전적으로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가족분의 보험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남편분의 경우 원래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좀 치료 중이신 질환이 있으셔서 당분간은 리모델링이 조금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드님의 보장을 먼저 리모델링을 도와드렸는데요. 나머지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네. 예, M손보 이 대표 그 통화 상품 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각종 그 보장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총 집합돼 있는데요. 약간의 그 적립보험료가 지금 들어있는 것을 보면은 어떨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잘 가입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네. 30세 미만의 가입자라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아,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 맞죠, 어린이 네. 보험이에요. 네. 예, 28살인데 왜 어린이 보험이냐? 30세면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3대 질병,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높게 들어가고 좀 저렴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금액 대비 이 보장도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또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L손보 쪽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히 어떤 보장들이 바뀌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기존 보험에 없었던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에 대한 보장이 2천만 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양성뇌종양 진단비나 화상 진단비 같은 이런 비용이 작게 드는 보장들인데도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보장들을 좀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는 같은데 소외감에 대한 진단비는 가입 당시보다 지금이 좀 그 가입 금액을 넓혀서 크게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시기여서 300만 원으로 가입하고 계셨던 걸 600만 원으로 약간이지만 조금 더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원래 가입 중이셨던 걸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비에 대해서도 네. 600만 원으로 가지고 계셨던 거를 1,000만 원으로 좀 늘려드렸고요. 네. 불필요한 수술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술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수술 보장 중에서 제일 수술 범위가 넓은 것을 질병 수술 상해 수술비라고 합니다. 그런 보장들로 채워드리면서 불필요한 특약들을 다 삭제해드렸는데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내시던 보험료는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네요. 네.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제 13만 원이냐 12만 원이냐 뭔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일단 납입 기간 잔여 기간이 2년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월 한 9천 원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총 내는 보험료는 한 200만 원 이상 줄어들었어요. 네. 그걸 따지고 보면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왔으면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짜잘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납입 기간이라든가 총 내는 보험료를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금액으로 2년 동안 납부했으면 진짜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월 9천 원 줄였지만 납입 기간이 2년 정도 대폭 줄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다가 그 기존 지금 현재 만약 이 보험을 유지를 했을 때 이분이 내셔야 할 총 납입 보험료를 보게 되면은 3,320만 원이라는 금액, 참 큰 돈을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요. 이 L 하제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20년 동안 납입을 하셔야 할 그 납입 총 금액이 2,91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의 지금 이제 전략이 되시는 겁니다. 네. 이처럼 보험사를 어디에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보장도 분명하게 달라지고요. 네. 또 내야 할 그 총 보험료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어떤 특정 회사 또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잘 꼼꼼하게 찾아보고 잘 준비했을 때, 특히 전문가를 통해서 잘 준비했을 때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금액이 나중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될 수 있지만 네. 그것을 내가 손해 없이 보험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보험 전문가를 선택하느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보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면은 거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일로 오세요. 이러고 친절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보험도 내비게이션, 방향 설정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보험 약관, 두껍고 글씨도 작은 약관을 봐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자, 바로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약관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의료비의 약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2018년도 4월 2일자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단독 착한 실비 의료비로 바뀌었잖아요. 네. 뭐가 바뀌었냐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쵸. 예, 보험이 바뀌긴 싸졌다고는 하는데. 바뀌었는데, 네. 예, 그래서 뭐가 싸졌냐면 가장 큰 특징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주 요인 중에 세 가지, 비급여 항목 치료 세 가지를 특약으로 뺐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그걸 얘기하기 앞서갖고 먼저 급여가 뭐고 비급여가 뭐냐 좀 궁금하시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병원 영수증에 보게 되면 오, 나와 있죠 화면에. 맞아요. 병원 가면 저런 거 받아요. 네,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급여 항목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공단 부담금이 나와 있잖아요. 네. 급여 항목이 그 옆에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맨 끝으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총 진료액이 나오고 환자 부담 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환자 부담 총액 21만 1천 요 금액이 내가 내는 돈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험에서 제출해가지고 보험금을 타게 되면 얼마를 주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90%,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분이 80%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급여 항목은 공단 부담금 빼고 자기 부담금 17만 881원이니까 여기에서 15만 3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비급여 항목은 4만 600원인데 이거는 80% 보장을 받으니까 네. 여기서 3만 2,480원 정도를 보장받게 돼서 내가 자기 부담금으로 21만 1천 원을 병원비로 냈는데 그중에 18만 6천 원 정도 돌려받게 되는 거죠, 보험금에서. 네. 그럼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잉 의료 진료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세 가지 도수 치료, 그다음에 비급여 영양주사, 또 비급여 MRI 요 부분을 자기 부담금을 30%로 올려서 특약으로 뺐어요.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부담금이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네. 막 20만 원짜리 도수 치료 막 받고 맞아요. 엑스레이만 찍어도 될 거 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 MRI 찍고 예, 영양주사 괜히 안 맞아도 되는데 몇십만 원짜리 영양주사 맞고 그랬잖아요. 네. 요 부분을 자기 부담금을 30%를 올린 거예요. 그럼 MRI 찍게 되면은 한 30만 원 정도 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과잉 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다운됐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표에도 나와 있는데 기본 특약이라고 해서 보통 약관이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해서 입원하고 통원에 대한 것들은 다 기본 계약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입원 통원하는 것, 치료 받는 것 중에서 비급여 도수 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같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료, 그다음에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 진단에서 MRI, MRA 이 부분은 특약으로 빼면서 실손 의료비의 30%를 자기 부담으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도수 치료가 뭔지, 체해 충격파가 뭔지, 증식 치료가 뭔지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해주는 물리치료 같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약관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목적으로 해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일회당 2만 원과 보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내가 자기 부담금을 하게 돼 있고 1년에 50회 한도로 해서 350만 원 이내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무제한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양주사 같은 거예요. 네. 뭐 수액 주사라고 해서 마른 주사, 맞아, 혈액 순환 주사 쭉쭉 나와 있잖아요. 비타민 주사 뭐 이런 요 주사를 막 맞으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영양주사 같은 개념인데 요 부분이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약간 건강 목적이 있는데 미용 목적도 미용 목적도 있고 근데 이제 어디 아프다라고 진료를 해주면 이것도 뭐 보험 대상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과잉 진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비급여 주사 항목도 마찬가지로 연간 이제 30%에서 연간 50회 보장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공명 진단 장치라고 해서 MRI 우리가 흔히 말하는 MRA 부분인데 네. 이것도 이제 1년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돼 있고요. 요런 것들이 이제 그 1년에 300만 원, 350만 원, 뭐 250만 원 한도면은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 사실은 정말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까지 다 치료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횟수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걸 무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게 올라가는 요인이 됐었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치료를 받지 않는 일반인들이 보험료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규제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 보험이 좋다. 요즘 보험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한도가 생기기 때문에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MRI 1년에 뭐 10번 찍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도수치료 20번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이것도 충분한 보장 범위와 또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열어봤더니 나는 이렇게 특이하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옛날 보험이라든가 보험료를 한 달에 2, 3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나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실비보험을 갈아타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병력이 있어가지고 난 실비보험 못 갈아탄다. 괜찮아요. 요즘에는 이제 실비 전환제도라고 해서 한 보험사에서 같은 보험회사로 실비보험을 갈아타는 거는 실손 의료비 전환제도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무심사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지를 하고 무심사로 통과가 되면은 기존의 비싼 실비에서 저렴한 착한 실비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내 보험 증권을 점검해 보시고 또 그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전환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을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친절하게 약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차고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요. 이런 꿀팁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